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시설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2월 이맘때쯤이면 지내던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모든 걸 혼자 헤쳐나가기는 아직 어린 나이죠. 오늘 뉴스브릿지에선 실제 자립을 준비했던 20대 청년의 적응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고민해봐야 할 지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자립준비 청년의 삶을 다룬 에세이 비밀의 기대어를 쓴 허진희 작가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쓰신 책 제목이 비밀의 기대어입니다. 이 책 제목의 의미가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책 비밀의 기대어는 자립준비 청년으로 살아온 저의 유년 시절부터 그리고 또 부모가 된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담아낸 이야기입니다. 먼저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 양육시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사회로 나와 자립을 준비하게 되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저의 비밀에 가까웠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존재와 그리고 현실을 좀 많이 알게 되기를 바랬고요. 더불어 저도 저의 비밀에 기대어서 말 못했던 말들을 마음껏 털어놓고 또 외롭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어른이 된 제가 다시 돌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만의 비밀을 털어놓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저의 책이 위로나 희망 그리고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책의 제목을 비밀의 기대어라고 지었습니다. 네, 이 비밀이 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작가님께서는 19년 동안 보육시설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보호 종료된 시점에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던가요? 마음 둘 곳이 어디에도 없다. 제가 보육원을 나와서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에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19년을 생활한 보육원을 떠나는데 설렘과 불안한 감정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돌아갈 곳 없는 사람의 마음은 세상에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많이 외로웠고 또 혼자서 결정하기 어려운 일에 조언을 구할 어른이 없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19년의 보육원 생활을 벗어난 것에 대한 자유로운 기분을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먹고 싶었던 것, 또 사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즐거움이 너무 컸거든요. 근데 자립준비 청년에게는 마음껏 실패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충분히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얼른 서둘러서 생존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자립준비 청년이 충분히 경험하고 또 방황하고 실패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넉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 18세면 사실 아직도 너무나 어린 나이인데 뭐 꿈이나 미래 이런 것보다는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 달려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기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런 힘든 시기에 저를 일으켜 주었던 것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자립을 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 그리고 또 좋은 어른들, 그리고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들 덕분에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립 생활에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 잘 살고 싶다라는 의지가 계속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적인 자립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살아야 할 이유를 내 안에서 찾게 되었을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에게 물론 경제적인 지원, 환경적인 지원, 심리적인 지원 등등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들 바탕에는 자립준비 청년이란 사회 구성원이 잘 살고 싶은 의지가 생기는 것을 목적으로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 잘 살고 싶다라는 의지를 갖게 해주는 거 정말 사회적 부모로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겠죠. 지금은 가정을 또 꾸리고 예쁜 딸을 키우는 엄마로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엄마로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침 어젯밤에 제가 아이를 재우는데 너무 잠을 안 자서 제가 한 소리 했더니 아이가 엄마는 화를 내는데 왜 이렇게 예쁘게 얘기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운다라는 게 이렇게 이 작은 존재로부터 이 기쁨과 큰 행복을 느끼는 거구나 라면서 새삼스럽게 엄마로서의 삶이 참 행복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또 마냥 힘들고 버거웠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경험이 없고 또 부모에게 사랑받은 경험이 없는 제가 과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절대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울적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에게 난 이런 상을 못 받았지 하면서 저의 결핍을 구체적으로 마주하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또 그런 상황들을 나에게 또 새로운 자립의 과제가 주어졌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씩씩하게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화가 나는 순간에서 화를 내지 않고 예쁘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이 책이 또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은데요.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책의 출간 소식을 듣고 저희 보육원 친구들에게 굉장히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 너무 웃기다. 아니면 야, 이런 일도 있는데 왜 안 썼어? 라고 여러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 반응들이 참 재밌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이 제 책을 읽고 지난 경험에 대해서 뭔가 외롭고 힘들고 뭔가 결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재밌고 사랑스러웠던 순간들을 많이 떠올리고 발견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들을 떠올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 삶을 조금 더 사랑하고 나를 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또 여러분에게도 말 못하는 비밀이 있는지 있다면 주변에 믿을 만한 다정한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은 어떤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솔직하게 털어놓아 보니 좀 후련하고 그리고 또 이제야 저를 온전히 마주하고 그리고 좀 더 나다워지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립청년뿐만 아니라 남들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가 결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좀 특별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이 이미 굉장히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활동 계획이 또 있으신지요? 당장은 제 책이 많이 팔려서 제가 좀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이 저의 가장 적극적인 활동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제 책을 통해서 자립준비 청년을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암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립준비 청년이 좀 더 잘 지낼 수 있는 편안한 사회가 되는 것이 제가 좀 기대하는 바이고요. 그렇게 되기까지의 제가 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부지런히 저의 삶에 대해서 감각하고 표현하면서 지낼 예정입니다. 네. 정말 18살 되자마자 홀로 서야 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이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그리고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